안녕하세요. 카오스그룹의 이재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차세대 렌더러인 스케치업용 V-Ray 넥스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V-Ray 넥스트의 렌더링 최적화,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워크플로우 간소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V-Ray 넥스트에서는 새로운 SN 라이브러리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훨씬 더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스케치업과 통합된 새 툴들로 인해 여러분의 씬을 훨씬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답티브 덧라이트 같은 강력한 새로운 씬 인텔리전스 기능은 렌더링 속도를 자동으로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새 GPU 프로덕션 기능인 포그 같은 볼륨 효과의 빠른 렌더링을 지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된 V-Ray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지능화되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유저 인터페이스의 몇 가지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매터리얼이 적용되지 않은 두 개의 작은 집 모양의 오브젝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V-Ray의 업데이트된 에셋 에디터를 살펴보고 씬 계층 구조를 탐색하는 몇 가지 단축키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V-Ray 아이콘을 클릭해서 에셋 에디터를 열고 네, 여기 보시면 에디터 위쪽에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파란색도 있고 회색인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데이터의 포함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씬에서는 라이트와 텍스처 탭을 뺀 나머지 아이콘이 회색으로 보입니다. V-Ray 선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라이트 아이콘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텍스처 탭을 보면 엔바이러먼트 스카이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V-Ray 선 앤 스카이 시스템이 미리 제공되는데 네, 이것은 스케치업 섀도우 트레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해당 에셋의 드롭다운 메뉴가 열리는데요.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그냥 왼쪽 클릭해도 메뉴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넥스트에서는 텍스처 탭과 엘리먼트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렌더 엘리먼트를 추가해 볼까요? 이제 텍스처 탭하고 렌더 엘리먼트 탭이 둘 다 파란색이 됐죠? 지오메트리 탭을 클릭하면 V-Ray 인피니티 플랜 같은 지오메트리 옵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넥스트에서는 간단하게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중복으로 선택 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A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매터리얼 탭은 여전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자, 넥스트에서 매터리얼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석판 재질을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적용하면 매터리얼이 에셋 에디터에 추가되고 수정 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매터리얼 수정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씬에 적용된 매터리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클릭하면 매터리얼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제너릭 매터리얼을 많이 사용하겠죠? 네, 드롭다운 메뉴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메뉴를 닫지 않아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진 매터리얼 같은 에셋을 그냥 클릭해서 선택하거나 Shift 클릭해서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이 익숙한 유저라면 여기 에셋 에디터 밑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사용해서 매터리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위에 리스트하고 똑같죠? 다음으로 왼쪽 패널에서는 새로운 매터리얼 라이브러리를 볼 수 있는데요. 화살표를 누르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카테고리 같은 것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메뉴를 사용해서 특정 카테고리를 빠르게 프리뷰하거나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치 탭을 사용해서 특정 타입의 에셋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지어를 입력하면 베지어 커브를 생성하는 옵션이 나타나고 그리고 메탈릭으로 입력하면 PBR 매터리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터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매터리얼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도 되겠죠? 매터리얼 라이브러리는 크리에이트 메뉴 같이 편리한 서버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매터리얼을 프리뷰할 수 있고 서치바를 이용해서
특정 매터리얼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루 매터리얼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Shift를 누르고 선택하면 동시에 여러 매터리얼도 선택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우클릭해서 Add to Scene을 선택해서 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에셋을 한 번 더 Shift를 누르고 선택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에셋과 매터리얼을 만드는 작업을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Ray의 새 편리한 기능 중에 커스텀 라이브러리 로드 옵션이 있는데요. 왼쪽 하단에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면 준비된 폴더에서 로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미리 준비된 매터리얼이 포함된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트나 렌더 엘리먼트 같은 다양한 타입도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에셋을 사용해서 다른 프로젝트나 동료 간에 공유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 네트워크에 폴더를 지정해서 팀원들이 같이 라이브러리에 접속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 에셋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씬에 추가하거나 선택한 오브젝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플라이 투 셀렉션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에 매터리얼이 적용됐고 자동으로 에셋 아웃라이너에도 추가되었습니다.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왼쪽 라이브러리 메뉴를 사용해서 재질을 다른 오브젝트에 적용하면 재질이 중복으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오브젝트에 같은 매터리얼을 적용하려면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후에 아웃라이너에서 매터리얼 우클릭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매터리얼이 수정되어도 모든 오브젝트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에셋을 프리뷰해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보시듯이 메뉴 상단에 선택한 에셋의 실시간 프리뷰가 보입니다. 변경사항이 전부 프리뷰에서 업데이트돼서 렌더링할 때 매터리얼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플렉션 컬러를 조금 바꾸고 오른쪽 메뉴를 닫고 매터리얼을 커스텀 라이브러리에 드래그해서 다시 보내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거를 클릭하면 원본이 수정본으로 리플레이스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재질에서 우클릭해서 세이브 에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커스텀 라이브러리나 다른 위치에 새 매터리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할 때는 왼쪽 메뉴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른쪽 메뉴를 열고 이제 넥스트의 몇 가지 새 툴을 사용해서 직접 매터리얼을 만드는 옵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터리얼 탭을 우클릭해서 제너릭 매터리얼을 추가하고 이름을 마블 타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터리얼을 더 자세하게 보려면 이렇게 프리뷰 창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프리뷰 디스플레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드랍다운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월 클로저 모드로 변경해서 이 매터리얼 작업하는데 더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프리뷰 아래에서 매터리얼 파라미터에 베이직과 어드밴스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데요. 베이직 모드에서는 어드밴스 모드보다 설정이 단순합니다. 이제 디퓨즈 텍스처 슬롯을 우클릭해서 비트맵을 로드해 볼까요? 이제 로딩이 됐고 우측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윗단계로 갈 수도 있고요.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전에 선택한 에셋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 왼쪽 또는 위 화살표를 눌러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음에는 왼쪽 상단의 핀 아이콘을 클릭해서 프리뷰 창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매터리얼을 만지는 동안 현재 매터리얼로 프리뷰 창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퓨즈 텍스처에서 우클릭하고 랩인 서브 메뉴에서 베지어 곡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랩인 옵션을 사용해서 새 텍스처를 빠르게 넣거나 기존의 텍스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텍스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베지어 커브를 사용하면 RGB나 루미너스 커브를 조절해서 텍스처 컬러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선 모드를 RGB 대신 모노 모드로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변경하려면 커브를 클릭해서 포인트를 만든 다음 드래그해서 원하는 결과의 위치를 찾으면 되고요.
프리뷰 창을 보면 컨트롤에 따라 매터리얼의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블 패턴을 조금 밝고 컨트라스트가 더 약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듯이 커브 옵션을 사용해서 비트맵 한 개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타입도 넌에서 프리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따로 제어할 수 있는 추가 핸들이 생겨서 훨씬 정밀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한번 조절해 보면요. 네, 이 정도로 할까요? 이제 조절이 끝나면 핀 옆에 쉐이더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고정시켰던 매터리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마블 매터리얼이 되겠죠? 넥스트의 아웃라이너에는 각 쉐이더에 있는 모든 것의 계층 구조가 표시됩니다. 텍스처 슬롯에 일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구조를 알 수 있는데요. 아웃라이너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리 구조로 표시됩니다. 라이트, 지오메트리, 렌더 엘리먼트, 그리고 텍스처, 네, 이 모든 것 역시 심플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텍스처를 훨씬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쉽게 다른 재질이나 에셋끼리 텍스처를 카피할 수 있습니다. 에셋을 드래그 앤 드로우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트맵 텍스처를 리플렉션 텍스처 슬롯으로 끌어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텍스처 슬롯을 우클릭하고 레빈 메뉴로 이동한 다음에 이번에는 스플라인 커브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플라인 커브를 이용하면 다른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이 휴, 세츄레이션, 밸류 값을 쉽게 조절 가능합니다. 리플렉션 맵은 그레이스케일이어야 되죠? 먼저 세츄레이션으로 바꾸고 그래프를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해서 채도를 낮춰줍니다. 네, 다음으로 밸류 그래프로 바꾸고 매터리얼의 반사율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텍스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핀을 해제해 볼까요? 네, 포인트를 움직이니까 텍스처의 변화가 보입니다. 흰색이 될수록 반사도가 높고 어두울수록 반사도가 낮아집니다. 네, 여기서는 텍스처 무늬의 반사가 적으면 이미지가 더 사실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살표를 눌러서 상위 계층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괜찮아 보이는군요. 글로시니스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가서 범프 노멀 매핑 스위치를 켭니다. 여기서 다시 트리 구조의 에셋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카피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본을 사용해서 아주 빠르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슬롯으로 들어가서 스플라인 커브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컨트라스트를 좀 올려서 밝게 해주고 다시 상위로 가보면 범프 효과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마운트 수치도 조금 줄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군요. 자,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스플라인 커브를 더블 클릭하고 리네임해서 맵을 정리해 줍니다. 여기서는 그냥 범프로 하고 나머지 맵 두 개도 역시 리플렉션과 디퓨즈로 이름을 정리해 줍니다. 자, 이제 화살표를 닫고 마블 타일 매터리얼을 선택하고 네,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왼쪽 메뉴를 열고 매터리얼을 커스텀 라이브러리에 드래그합니다. 이제 커스텀 라이브러리의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매터리얼은 잠시 후에 인테리어 씬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팀의 누군가가 작업하면서 같은 커스텀 라이브러리에 따로 매터리얼을 추가한다면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우클릭해서 리플래시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이 리플래시 옵션은 라이브러리를 열어놓고 작업할 때 유용하겠죠? 네, 팀의 누군가가 다른 에셋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했을 때도 쉽게 리플래시하고 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선된 U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 인테리어 씬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 그 모던한 느낌의 부엌 씬이 있습니다. 먼저 에셋 에디터를 열고 설정 탭에서 디노이즈 스위치를 켭니다. 이렇게 하면 디노이저 렌더 엘리먼트가 활성화되는데요.
넥스트에서는 두 개의 디노이저 엔진이 있는데 기본 V-Ray 디노이저와 엔비디아 AI 디노이저가 있습니다. 디노이저가 가능한 자주 업데이트 되게 하려면 여기 프리퀀시를 10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엔비디아 AI 디노이즈는 AI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빠르게 디노이즈하고 빠르게 프리뷰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디노이즈는 GPU나 CPU 여부에 관계없이 엔비디아 GPU 엔진이 사용됩니다. 렌더링을 시작하고 몇 초 뒤면 노이즈가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렌더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선명해집니다. 현재 이 씬은 제너릭 매터리얼 외에 다른 매터리얼은 적용되어 있지 않죠? 이제 매터리얼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이제 프레임 버퍼를 열고 에셋 에디터의 매터리얼 탭을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의 커스텀 라이브러리에서 좀 전에 만든 마블 타일 매터리얼을 아웃라이너의 매터리얼 탭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네, 이제 씬에 마블 매터리얼을 적용해 볼까요? 네, 마블 매터리얼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어플라이 셀렉션을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디퓨즈 맵에 컬러 컬렉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뷰포트의 벽에 텍스처 헬퍼가 보이죠? 뷰포트에서 마블 매터리얼을 보려면 바인딩 탭에서 텍스처 모드를 커스텀 모드로 변경하고 에셋 트리에서 마블 맵을 바인딩 텍스처에 드래그해서 인스턴스로 카피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블 재질이 뷰포트에서도 보이죠? 또 재질의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매터리얼 트레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이즈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작업할 때 일반적으로 텍스처에 적합한 사이즈를 찾으려면 테스트를 여러 번 해야겠죠? 네, 지금은 미리 테스트해둔 값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터리얼 라이브러리에서 파커햇을 검색해서 V-Ray에 포함된 여러가지 마루 옵션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는 플로링 파커햇 패러를 선택할 건데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Add to Scene을 선택해서 매터리얼 항목에 추가합니다. 다음은 씬에서 바닥을 선택한 후에 플로링 파커햇 매터리얼을 우클릭하고 Add to Selection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텍스처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한 24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매터리얼에 미리 지정된 값이 있지만 자유롭게 변경해서 보기 좋은 상태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제 인터랙티브 렌더를 시작해서 우리가 작업한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AI 디노이즈가 먼저 노이즈를 제거하고 씬의 매터리얼이 아주 빠르게 프리뷰 됩니다. 렌더링이 끝나면 좀 더 선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레임 버퍼를 닫고요. 물병씬으로 넘어가서 금속 매터리얼을 만들기 위해서 넥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터리얼 탭을 우클릭하고 메탈릭 매터리얼을 추가하겠습니다. 넥스트의 새로운 메탈릭 매터리얼은 보통 서브스탄스 디자이너 같은 툴에 PBR 워크플로우와 호환되죠. 네, 오른쪽 메뉴를 열고 메탈릭 워크플로우에 쓰이는 텍스처 맵 몇 가지를 가져와서 V-Ray 넥스트에서 설정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금속이 부식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FreePBR.com의 PBR 쉐이더 맵을 사용할 건데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만든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먼저 컬러 텍스처 슬롯을 우클릭하고 비트맵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듯이 맵이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베이스 컬러, 메탈릭, 노멀, 러프니스가 있습니다. 먼저 금속의 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베이스 컬러 맵을 선택하고 이제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매터리얼의 파라미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엔 메탈리스 텍스처를 우클릭하고 비트맵을 선택합니다. 메탈릭 맵을 선택한 후에 파일의 컬러 스페이스를 조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렌더링 스페이스 리니어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쉐이딩 전에 텍스처 파일의 감마 보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리니어 스페이스에서 PBR 쉐이딩 하는 것이 훨씬 현실감 있습니다. 이 주제는 웨비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데요.
중요한 사실은 메탈리스, 러프니스, 노말을 위한 PBR 텍스처 맵은 일반적으로 컬러 스페이스가 리니어일 때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탈리스 텍스처를 약간 조절해서 텍스처에서 회색 값을 제거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메탈리스는 블랙과 화이트 상태로 값이 0 또는 1로 매터리얼이 비금속 또는 금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0과 1 사이의 회색 값은 물리적으로 매터리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텍스처에서 회색 값을 제거하기 위해서 메탈리스 텍스처 슬롯을 우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랩인 메뉴에서 스플라인 커브 옵션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메탈리스 맵의 값을 추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색을 제거하기 위해서 밸류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인터폴레이션 모드를 none으로 바꿔줄 건데요. 인터폴레이션 모드는 커브 형태의 다양한 모드를 제공합니다. 프리뷰를 보시면 슬라이더를 이동할 때 텍스처 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의 핀 아이콘을 사용하면 프리뷰 창이 매터리얼에 고정됩니다. 이 방법은 텍스처 맵이나 스플라인 커브로 들어가서 조절할 때 매터리얼의 전체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면 매터리얼의 부식 정도가 약해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부식 상태가 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두고 다음 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우클릭해서 비트맵을 러프니스 텍스처 슬롯에 추가하고 여기 러프니스 맵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렌더링 스페이스 리니어로 바꿔주고요. 다시 메탈릭 매터리얼로 돌아와서 범프 앤 노멀 맵을 켜고 모드를 노멀 맵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비트맵을 추가해서 노멀 맵을 선택하고 컬러 스페이스를 역시 리니어로 다시 바꿔줍니다. 매터리얼 파라미터로 돌아가서 어마운트를 0.2 정도로 내리면 범프 효과가 약해지겠죠. 다음에는 컬러 텍스처 슬롯에도 컬러 컬렉션을 추가하고요. 이렇게 하면 부식되는 전체적인 형태 및 채도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프리뷰가 괜찮아 보이네요. 매터리얼을 적용하고 어떻게 렌더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소품을 다 선택한 후에 매터리얼을 우클릭하고 어플라이 투 셀렉션 합니다. 그리고 매터리얼 트레이에 가서 사이즈도 조절하고요. 네, 여기선 1.5cm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디테일을 좀 봐야 해서 디노이즈를 끄겠습니다. 자, 이제 에셋 에디터를 닫고 렌더링을 시작해서 매터리얼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자, VLED 넥스트에서 리얼한 금속 매터리얼을 표현하기 위해서 PBR 쉐이더 맵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메인 씬으로 돌아가서 UV와 오브젝트를 스케치업에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D Max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에셋을 가져오거나 또는 동료의 에셋을 받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VR 씬을 임포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의자 몇 개와 사과 그리고 쟁반이 있는 씬이 있는데요. 모두 3D Max에서 모델링해서 UV 언랩 텍스처링 한 것입니다. 먼저 익스포트 하기 전에 씬에서 익스포트 안 할 것들은 숨길 건데요. 숨긴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익스포트 하기 때문입니다. 다 끝나면 우클릭해서 VR 씬으로 익스포트 합니다. 이제 파일 경로를 선택하고 익스포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의자를 익스포트 해놨고요. 이것들 모두 스케치업 씬에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작업했던 스케치업 씬과 같은 건데요. 이번에는 매터리얼이 오브젝트에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맥스에서 VR 씬으로 익스포트했던 사과, 쟁반, 그리고 의자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일, 임포트로 가서 리스트에서 파일 타입을 VR 씬 파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키친 체어를 선택할 건데 의자를 임포트하기 전에 옵션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터리얼 옵션을 컬러로 변경해서 디퓨즈 컬러만 가져올 건데요. 여기에는 텍스처나 UV가 없기 때문이죠. 의자를 씬에 로드해보면 V-Ray 넥스트에서 가져온 VR 씬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VR 씬 파일을 선택하면 의자 몸체, 다리를 선택해서 회전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언두하고 이쪽 오른쪽도 한번 만져볼까요? 자, 이제 언두하고 원래대로 그룹을 닫겠습니다. 다음에는 파일 임포트로 가서 키친 애플셋을 선택하고 씬에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옵션을 클릭하고 매터리얼 모드를 텍스처 UV스로 할 건데요. 여기에는 UV하고 텍스처하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사과를 씬에 가져온 상태에서 클로즈업 씬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랙티브 렌더를 시작하면 사과, 접시 이런 것들의 텍스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 AI 디노이저가 시작됐죠. 네, 보시듯이 그 V-Ray 넥스트를 사용하면 3D Max 같은 다른 툴에서 오브젝트와 텍스처를 가져오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툴에서 모델링한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프레임 버퍼를 닫고 피처 씬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물병이 몇 개가 있죠? 여기에 매터리얼을 적용해 볼 건데요. 네, 여기에 커피색 글로시 매터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보통은 적용하려면 그 매터리얼을 우클릭하고 어플라이 투 셀렉션을 선택하죠. 네, 여기서는 매터리얼이 뷰포터에서 업데이트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오브젝트의 매터리얼 속성을 보기 위해서 툴바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씬 인터랙션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의 사용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별도의 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씬 인터랙션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고 스케치업으로 가져온 오브젝트의 디폴트 텍스처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스케치업에 임포트된 몇 가지 오브젝트 씬이 있습니다. 먼저 UV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한번 볼 건데요. 네, 여기 보시듯이 지금은 UV가 적절하지가 않죠. V-Ray 3.6에서도 넥스트와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V-Ray UV 툴 메뉴를 보면 네, 이렇게 UV를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넥스트에서는 UV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툴바에 아이콘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클릭하면 새 UV가 바로 반영되어서 텍스처가 업데이트됩니다. 또 다른 매터리얼을 한번 스피어에 적용해보면 네, 변화가 전혀 없는데요. 네, 이거는 그 벽돌 매터리얼은 페이스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매터리얼은 그룹에 지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스케치업과 마찬가지로 V-Ray는 그룹보다 페이스 매터리얼 지정을 우선으로 합니다. 네, 여기 엔트리 임포트 레이를 보면 아스팔트가 그룹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스피어에 적용하려면 그룹에 있는 모든 매터리얼을 제거해야 합니다. 매터리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Remove Material 버튼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립니다. 자, 이제 회색이 됐죠? 이제 모든 매터리얼이 제거되었습니다. 네, 다시 적용해보면 이번에는 맵이 업데이트가 되네요. 이제 아스팔트가 그룹에 잘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V-Ray 넥스트에 새 인터랙션 툴이 도입됐는데요. 씬의 오브젝트 계층 구조를 이전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각각 집 오브젝트는
두 개의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룹이 되어 있고 매터리얼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씬 인터랙션 툴이 이런 정보를 간편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아이콘을 선택해서 오브젝트 위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원이 나타나는데요. 각 링은 오브젝트 그룹의 계층 구조의 레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장 안쪽에 있는 링은 커서가 가리키는 오브젝트의 페이스를 나타냅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링 쪽으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그룹 구조를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커서를 움직이면 전체 오브젝트에서 페이스로 바운딩 박스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Shift를 누르고 커서를 바깥쪽 링으로 이동하면 전체 그룹에 바운딩 박스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오브젝트의 계층 구조를 쉽게 탐색할 수 있는데요. 오브젝트와 그룹이 많이 있는 씬을 탐색하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상황으로 씬 인터랙션 툴을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매터리얼 구조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집 오브젝트를 보시면 위쪽에 컬러 서클이 두 개가 보이시죠? 이거는 오브젝트 계층 구조에서 매터리얼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일 바깥쪽의 링하고 겹치는 보라색 서클은 집 두 개를 모두 포함하는 그룹을 표시합니다. 아래쪽 서클은 가운데 링과 교차하는 것으로 지금 선택된 집의 목재 매터리얼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 지붕 위로 커서를 이동하면 핑크색 반원이 가장 안쪽 링과 교차해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핑크 매터리얼이 지붕의 앞쪽 페이스에 지정된 것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뒷면의 그룹의 목재 매터리얼이 지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세 개의 링은 이 오브젝트의 페이스, 그리고 페이스가 속한 그룹, 여기서는 집이겠죠. 그리고 집이 속한 메인 그룹을 나타냅니다. 즉 계층 구조간 이동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각 링으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링을 클릭하면 해당 그룹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바운딩 박스가 표시됩니다. 자, 이제 전체 그룹의 바깥쪽 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인포 패널을 보면 보라색 매터리얼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그룹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씬 인터랙션 툴이 작동하는 방식과 매터리얼 계층 구조를 쉽게 탐색하는 것을 해봤으니까 이제 다시 부엌 씬으로 돌아가 볼까요? 씬으로 돌아와서 커피색 글로시 매터리얼을 물병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터리얼을 적용하기 전에 좀 전에 씬에서 해본 것처럼 물병의 기존 매터리얼을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고요. 자, 이제 물병의 색이 흰색으로 바뀌었네요. 보시듯이 매터리얼이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물병에 매터리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에셋 에디터를 열고 매터리얼에 우클릭해서 Apply to Selection을 합니다. 지금까지 VR 씬을 임포트해서 매터리얼을 조절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제 메인 씬으로 이동해서 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부엌 씬입니다. 라이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씬 바깥으로 이동하고 여기 에셋 에디터를 보시면 현재 V-Ray Sun&Sky 시스템이 있고 보시듯이 밖에서 들어오는 3개의 라이트 포탈이 있습니다. 자, 포탈 라이트를 선택해서 오른쪽 메뉴를 열면요. 여기 포탈 라이트가 체크되어 있는데요. 이전의 방식은 라이트 포탈을 사용해서 그 실내의 빛을 가져오는 방식이었죠. V-Ray Next에서는 V-Ray 아답티브 돔라이트를 사용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돔라이트를 사용해 볼까요? HDRI 대신에 Environment Sky를 사용하겠습니다. 에셋 데이터의 돔라이트를 보시면 디폴트 상태에서 텍스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답티브 박스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제 넥스트에 새 아답티브 샘플링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돔라이트의 새 아답티브 알고리즘은 씬에 따라 최대 7배까지 렌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 환경의 어느 부분을 샘플링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알아내는 그 지능적인 샘플링 방법 덕분에 스칼라이트 포탈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렉탱글 라이트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웃라이너에서 텍스처 탭을 컨트롤 클릭하고 엔바이러먼트 스카이 텍스처를 텍스처 슬롯에 가져와서 인스턴트로 카피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카이 텍스처를 조절했을 때 카피된 것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겠죠? 자, 이제 세팅 탭으로 가서 엔바이러먼트 메뉴로 갑니다. 아답티브 돔라이트 알고리즘은 스카이 역시 빠르게 렌더링합니다. 따라서 그 하늘을 돔라이트에 연결하고 백그라운드 해제했습니다. 이 방식은 HDRI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답티브 돔라이트 덕분에 렌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제 원래 씬으로 와서 인터랙티브 렌더를 시작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네, 다시 AI 디노이즈가 시작됐죠? 네, 이전 설정과 그 아답티브 돔라이트의 결과물을 좀 더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렌더링 결과물을 히스토리에 미리 저장해 뒀습니다. 네, A/B 비교 기능으로 다른 점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이 아답티브 라이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결과물이 비슷하지만 아답티브 돔라이트 렌더링에 걸린 시간은 2분 30초이고요. 원래 렌더링 시간은 4분 30초입니다. 절반 정도 걸렸죠. 라이트 포탈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비교 기능을 끄고 히스토리를 닫겠습니다. 네, 이제 에셋 에디터를 열고요. 오른쪽 섀도우 트레이에서 그 섀도우 버튼을 키면 씬의 어느 쪽에서 선라이트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렌더 엘리먼트 탭에서 우클릭하면 엘리먼트 리스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라이트 아날리시스 엘리먼트를 추가해서 라이트 레벨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메뉴를 보시면 여러가지 파라미터와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네, 분석하기 위한 럭스 값도 보이고요. 또 프리뷰처럼 팔스 컬러로 표시하거나 그리드 포인트가 배치된 그리드 오버레이 모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팔스 컬러 모드로 하고 드로우 리전 옵션을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렌더 아래쪽에 색상표가 표시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메뉴를 닫고요. 세팅 탭으로 가서 인터랙티브 모드를 끄고 약간 이른 시간을 설정하고요. 이렇게 하면 태양이 낮게 떠서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시간을 오전 9시로 설정하고 프로덕션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라이팅 애널리시스는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도 작동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로덕션 렌더에서 사용됩니다. 네, 이제 렌더링이 됐고 라이팅 애널리시스 렌더 엘리먼트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듯이 그 시간과 위치에 따른 럭스 값의 컬러가 표현됐는데요. 실내에 들어오는 빛이 훨씬 강조돼서 햇빛과 라이트를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표시를 다시 끄고 시간도 다시 10시 35분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엔 씬 조명을 어둡게 할 건데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엔바이러먼트 스카이 대신에 HDRI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선라이트를 끄고 돔라이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클릭해서 텍스처 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메뉴를 열고요. 씬에 있는 HDRI 비트맵을 드래그해서 돔라이트 슬롯에 넣습니다. 프리뷰를 보시면 HDR이 어슴풀에 노을이 진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렌더하기 전에 돔라이트 쉐입을 스피어로 바꿔서요. HDRI 수평선을 좀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이제 메뉴를 닫고 에셋 에디터에서 인터랙티브 렌더를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좀 어둡게 보이네요. 돔라이트 밝기를 3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AI 디노이저 덕분에 빠르게 프리뷰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나쁘지 않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약간 붉은 것 같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만지면 다른 톤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세팅의 카메라 옵션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 피커를 클릭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따뜻한 색으로 하면 색이 조금 더 시원해지고 이른 저녁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깨끗해졌죠? 이제 프레임 버퍼를 닫고 다음엔 레이어 트레이에서 램프 레이어를 체크해서 테이블 위에 조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먼저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V-Ray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조명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팅 옵션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씬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듯이 여기 다양한 V-Ray 라이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위쪽에 있는 Enable Solid 위젯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것은 뷰포트의 위젯에 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토글하면 보시듯이 그 라이트의 페이스가 온오프 됩니다. 네, 이거는 뷰포트에서 라이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오브젝트가 많을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하이드 V-Ray 위젯 옵션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화면의 위젯을 모두 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렌더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V-Ray 오브젝트를 모두 숨겨서 스크린샷을 찍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또 이런 도구는 스케치업에서 레이아웃으로 익스포트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셋 에디터에서 오른쪽 메뉴를 열고 각 조명이 화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라이트를 선택하면 아무것도 렌더링하지 않고도 오른쪽에 프리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라이트도 역시 프리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그 조명을 쉽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렌더링 테스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V-Ray 스팟라이트 보시면 콘 앵글도 역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피어 라이트 역시 사이즈, 컬러, 인텐시티 등 여러가지 옵션들이 확인 가능합니다. 씬의 모든 조명에 적용되기 때문에 렌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조명 결과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전보다 그 인텐시티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씬 인터랙션 툴을 사용해서 뷰포트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드래그하면 인텐시티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에서도 역시 확인 가능하죠. 네, 아래로 드래그하면 세기를 낮추거나 아예 끌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라이브 프리뷰는 한계치가 제한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지나치게 밝게 프리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렌더링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씬으로 돌아가서 인테리어 씬을 작업할 때 조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셋 에디터의 라이트 탭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은 오른쪽 메뉴를 열고요. 크기를 약간 수정해서 화면에 적합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뷰포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원을 숨기고 스피어 조명 주위에 따뜻하고 은은하게 빛나는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옵션에서 인비저블을 체크해야 합니다. 네, 프리뷰에서도 사라졌죠? 좀 따뜻한 톤이 좋을 것 같아서 컬러 피커에서 살짝 오렌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를 닫고 인터랙티브 렌더를 해볼까요? 네, 스피어 라이트의 빛으로 테이블과 주변이 살짝 밝아졌고 그 매달려 있는 램프에도 앰비언트 글로우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제 프레임 버퍼를 닫고 레이어 탭에서
블로커라는 레이어를 켜겠습니다. 이제 다른 라이팅으로 해질녘이나 저녁 시간대를 표현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블로커라는 벽이 추가되었습니다. 빛이 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죠. 이제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서 스피어 라이트를 끄고 저녁 조명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팅 탭에서 인터랙티브 모드를 끄고 이번에는 프로덕션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블로커 지오메트리 덕분에 저녁 조명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어두운 것 같고 밸런스를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조절하면서 씬에 맞는 값을 찾을 때까지 테스트를 해야 됐죠. 넥스트에서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적절한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얻는 일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렌더 세팅의 카메라 탭에서 이 기능을 찾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기 익스포즈 밸류 옵션에 오토 모드를 켜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도 마찬가지로 오토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렌더링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오토 익스포저 화이트 밸런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프로덕션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이제 디노이즈가 시작됐고 흰색 빛이 따뜻한 색을 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씬이 더 밝아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렌더 리전 툴을 선택해서 왼쪽에만 렌더되게끔 영역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세팅을 보면 컴펜세이션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오토 모드를 켠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자동 세팅된 노출을 수동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값이 마이너스 1이면 결과물이 2배로 어두워지고 1이면 2배로 밝아집니다. 여기선 설정을 0.3으로 하고 렌더링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시 디노이즈가 시작됐고 이미지가 눈에 띄게 밝아졌죠. 렌더 영역을 끄고 보면 테이블이나 천장과 같이 눈에 덜 띄는 부분에서도 조명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버퍼를 끄고 이제 최종 프로덕션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렌더 세팅의 퀄리티 슬라이더를 하이로 놓고요. 카메라 메뉴를 닫은 후에 오른쪽 메뉴를 열고 디노이즈 세팅을 보겠습니다. 프로덕션 렌더링에서는 디폴트 Vray 디노이즈를 권장합니다. 엔비디아 AI 디노이즈보다 결과물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최종 이미지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여러 개의 씬을 렌더링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파이널 씬 외에 테이블 사과 씬도 렌더링하고 싶다면 Vray 넥스트에서는 배치 렌더를 사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젝트의 각 씬을 한 번씩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배치 렌더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먼저 이미지를 저장할 파일 패스를 저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렌더 세팅 메뉴를 열고 세이브 이미지 옵션을 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덕션 배치 렌더를 자동으로 저장하기 위한 경로와 포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웃풋 세팅을 닫고 최종 렌더링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배치 렌더를 하기 전에 씬 트레이에서 어떤 씬을 렌더링 할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이널 씬을 찾아서 Include in Animation을 체크해서 배치 렌더에 포함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사과 씬도 역시 Include 하겠습니다. 배치 렌더 버튼을 누르면 Include 박스를 체크하지 않은 씬을 제외하고 Include in Animation이 체크된 씬을 자동으로 찾아서 렌더링 합니다. 그리고 렌더가 다 되면 각 씬은 세팅에서 설정된 경로로 분리되어서 저장됩니다. 자,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메인 씬으로 각각 다른 조명의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하나는 저녁이고 하나는 낮 시간 모습입니다. 자, 이제 Vray 넥스트의 강화된 GPU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GPU 렌더링을 위한 워크플로우가 아주 빠르고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볼륨메트릭 포그 같은 새 GPU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멋진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셋 에디터를 열고 GPU와 인터랙티브 모드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디노이즈를 켜면 디노이즈 렌더 엘리먼트가 활성화됩니다. 다시 엔비디아 AI 디노이즈로 바꿔주고요. 자, 다음엔 렌더 아웃풋 세팅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이프 프레임 모드를 켜면 뷰포트와 렌더 이미지 비율이 다를 경우에 뷰포트에서 프레임 오버레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펙트 레이셔 모드를 커스텀으로 바꾸고요. 여기 세팅에서 체인 아이콘을 클릭해서 잠금 해제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따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리 정해진 에스펙트 레이쇼가 아닌 이미지 사이즈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겠죠. GPU와 AI 디노이저 덕에 이전보다 인터랙티브 기능이 더 좋아졌는데요. GPU 씬에서 얼마나 빨리 작업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기 씬들 사이를 이렇게 이동해보면 넥스트의 인터랙티브 프리뷰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 왼쪽 옆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의자 클로즈업 씬이고 이쪽은 다른 각도. 업데이트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씬에 대한 판단이나 조절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씬으로 돌아가서 다음엔 에셋 에디터에서 라이팅 설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라이트를 비활성화하고 돔라이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미리 설정된 이 씬은 HDRI 덕분에 하늘에 구름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조명인 V-ray 스피어라이트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돔라이트에서 비트맵 텍스처를 선택하면 여기에 HDRI가 로드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텍스처 플레이스먼트 메뉴를 열고 로테이션 값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HDRI 텍스처가 인터랙티브 프리뷰에서 회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피드백이 빠르기 때문에 구름과 조명 위치를 아주 빠르고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V-ray GPU 기능을 사용해서 결과물을 빠르게 프리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팅 탭에서 볼륨 이펙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V-ray 넥스트에서는 GPU에서 V-ray 엔바이러먼트 포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리얼한 조명을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타입을 엔바이러먼트 포그로 바꾸면 컨트롤 파라미터가 추가됩니다. 씬에 곧바로 리얼한 안개 느낌이 추가된 것이 보이시나요? 하이트와 디스턴스 수치를 조금 조절하면 대기 효과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턴스를 증가하면 효과가 더 약해집니다. 빛이 비출 때 폭에 영향을 주는 색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옅은 블루 컬러를 추가해서 약간 시원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 렌즈 아이콘을 클릭해서 렌즈 이펙트를 열겠습니다. 넥스트에서는 렌즈 이펙트를 다시 디자인해서 인터페이스를 간소화했고요. 카메라 렌즈 효과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체크박스를 클릭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효과가 작아서 설정값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인텐시티를 올리고 사이즈 수치를 올리면 실내의 빛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엔 빛에서 나오는 블레이드의 수를 조절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종 렌더링 이미지에 적용할지 아니면 별도로 엘리먼트로 생성할지 선택하는 모드가 있는데요. 글레어 렌더 엘리먼트를 선택하면 여기 렌즈 이펙트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렌즈 이펙트를 닫고 결과물이 나쁘지 않네요.
이제 프로덕션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모드를 끄고 프로그레시브 옵션 역시 꺼주면 그 CPU에서 버킷 렌더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렌더 노드 기능성이 좋아져서 수험의 퍼포먼스를 향상시켜주는 넥스트의 새 기능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보시면 버킷이 작동되고 있죠?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저장된 GPU 버킷 렌더링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V-Ray 넥스트의 GPU의 빠른 프리뷰와 프로덕션 렌더의 결과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V-Ray 넥스트 GPU에서는 추가적으로 프리즘이나 다이아몬드에서 볼 수 있는 빛의 분산을 표현하는 디스펄션이 지원됩니다. 또 V-Ray GPU에서 VR 스캔스를 지원하는데요. GPU의 스피드와 파워를 이용해서 1000개 이상의 리얼하게 스캔된 VR 스캔스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V-Ray 넥스트의 개선된 워크플로우, 스마트한 새로운 툴, CPU와 GPU에서 빨라진 렌더링 능력 등으로 인한 멋진 결과물을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터리얼 편집을 위한 스플라인 커브 같은 옵션, 새로운 SN 라이브러리, 빠른 IPR과 엔비디아 AI 디노이즈 같은 툴로 인해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V-Ray 넥스트는 아다티브 돔라이트와 오토 익스포저, 화이트 밸런스 같은 새로운 툴로 인해 별다른 노력 없이 작업 속도와 렌더 스피드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GPU 프로덕션 기능을 사용한 빠른 프로덕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오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슈퍼컴퓨터 파워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빠르게 렌더할 수 있습니다. V-Ray 넥스트 스케치업의 테스트를 원하시면 카오스로.com 사이트에서 시험판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우리 헬프 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요, 최신 소식 및 V-Ray에 관한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비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